네, 제가 오늘 발표는 이제 북한의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조금 더 넓게 얘기를 하면 뭐 이동통신 기술을까지 다 커버하면서 좀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이제 다음과 같고요. 휴대전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뭐 애플리케이션 개발 생태계, 그리고 당국이 권장하는 애플리케이션, 네, 그리고 이런 이제 생태계와 애플리케이션 권장의 함의를 이제 짚어보고 이제 향후 전망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북한의 휴대전화 인구입니다. 네, 어, 지금 북한의 휴대전화 인구는 6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ITU라고 인터내셔널 텔레커뮤니케이션 유니언이라는 국제 기구에서 이제 측정을 했는데요. 인구의 24.1%, 4명당 1명 보이죠? 네, 그, 휴대전화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경제활동 인구 중에 한 반 정도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2010년대 이후로 가파른 상승률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2012년 김정은 시대 이후라고 이제 봐도 무방할 텐데요. 네, 그런 이제 가파른 상승률이 있다. 이 점을 이제 유의하시면서 보시고요. 그리고 가구당 보유율, 그러니까 이게 유니세프에서 이제 냉장고 한 대, 뭐 TV 이런 것처럼 이제 가구당 한 대씩 있는 그런 가구처럼 조사를 한 것이 한 통계가 있는데요. 좀 아웃데이티드 됐습니다. 2017년에 조사를 했는데 도시 지역은 77.7%, 그리고 농촌 지역 40.1%,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격차가 있다. 그리고 이용률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통계를 보시면 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88.8%, 여성이 82.5%로 보면 지금 보유율에 비해서 이제 이용률이 훨씬 더 높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보면 시장에서 이제 돈을 주고 휴대전화를 빌려 쓰고 뭐 장거리 통화를 한다거나 이제 멀리 사는 가족에게 연락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집에 이제 부모님이 갖고 있으면 또 이제 그 자녀들이 그 휴대폰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폰 쉐어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당연히 이제 친구에게도 쓴다 이런 얘기들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로 봤을 때는 이제 보유율보다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북한의 휴대전화 인구가 이제 세계적인 추세랑 봤을 때 어떠하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4.1%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이제 인구 중에 이제 10살 이상 인구 중에 73%가 이제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평균이 이제 111% 나옵니다. 그러니까 1인당 한 대 이상은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프리카 전체 대륙 평균도 한 92.3% 나오고요. 그리고 낮은 축에 속하는 그런 남수당, 모잠비크 이런 나라들도 이제 53%, 45%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낮은, 북한 말고 어떤 낮은 나라가 있나 봤더니 라이베리아라고 이제 32.1%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이 거의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통계치와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정은 시대 아까 가판 상승 곡선을 보셨죠? 예. 그 점을 염두에 뒀을 때 도대체 김정은 시대 들어서 휴대전화 보유랑 사용률이 어떻게 그렇게 늘어나게 되었나? 이 지점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가 배경이 결국 국가 정책과 주민의 사용이 이제 맞물리는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렇게 휴대전화 사용이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국가 정책은 이제 정과 정책, 이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단말기 신제품 계속 리뉴얼 해왔고, 통신 인프라가 이제 아직까지 많이 낙후돼 있긴 한데 계속 이제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애플리케이션 산업을 계속 장려해 왔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의 사용도 이제 빼놓을 수 없겠죠. 예.
이제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구매력을 갖춘 북한 주민들이 어, 휴대전화 기기라던가 그런 콘텐츠, 어플 다 이제 유상입니다. 거의 다 무상 무료 앱도 있지만 거의 다 유료 앱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증대되었다. 이 부분이 또 한몫을 차지하고 그리고 휴대전화 사용에 있어서 북한 주민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휴대전화 없이는 뭐 연애가 안 돼요. 뭐 친구들이랑 연락하는데 많이 써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경제적 이익 극대화. 네. 그런 거죠. 이제 장사를 하려는데 예전 같으면 이제 발품을 팔아서 뭐 평성에서 신의주까지 올라가야 됐다면 이제는 이제 어느 시공간에 구애 없이 이제 전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조사도 할 수 있고 협상도 할 수 있고 이제 구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휴대전화가 촉매제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 정책으로 넘어가서 김정은 시대 정보 정책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뭐 김정은 시대부터도 이제 과학기술 발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경제난 때문에 어려웠던 그런 과학기술이 겨냥하는 경제 발전, 네, 이제 김정은 시대 이어받아서 계속 강조를 해왔고요. 지식경제 강국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김정은 시대 이제 들어서 나온 새로운 미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노동 축약적 산업이었죠. 근데 이제 기술과 지식이 중심이 되는 지식 기반 경제로 전환하겠다.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모바일 산업을 포함해서 IT 기술 산업 육성을 통해서 자립 경제 실현의 수단으로 삼겠다. 네. 이런 것이 이제 김정은 정권의 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이전과 달리 이제 세계적인 수준, 세계적인 추세, 그리고 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겠다, 발맞춰가겠다 하면서 이제 세계적인 추세죠. 다 이제 휴대전화 다 갖고 있고 또 이제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데 그 추세를 이제 발맞춰가겠다. 네, 좀 늦었긴 하지만 이제 국제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북한 주민 이제 사회주의 문명국 담론이라고 해서 이게 뭐 세계적인 수준 이 부분도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북한 주민의 그런 여가 소비를 굉장히 장려합니다. 예, 이제 사회주의 문명국, 뭐 세계적 수준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면서 북한 평양에서 도시 건설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던 현상이 나라에서 계속 이제 레저 스포츠 시설을 계속 많이 지어주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디지털화와 네, 교차하면서 또 이런 부분도 같이 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제 정보기술과 스마트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네. 조선의 오늘 이제 어, 올해부터 이제 폐지된 그런 북한 대외 매체인데요. 선전 매체인데 정보기술은 사람들의 생활을 보다 문명하게 만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이 사람들의 생활에 크게 도움을 준다. 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보기술, 정보산업을 계속 키우겠다. 뭐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계속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강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은 휴대전화를 얼마나 필요로 할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나온 북한 경제사회 실태 보고서인데요. 보시면 이제 전체가 이제 휴대전화 필요하다. 네, 57.4% 나오죠. 그리고 11년 이전 입국자, 12년 이후 입국자 이렇게 나뉘는데요. 그러니까 김정은 시대를 이제 변수로 두고 나눴습니다. 김정은 시대 이전을 보시면 여기 가운데 막대기입니다. 예,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가 엇비슷합니다. 40%, 40%로 그렇게 엇비슷한 것 같습니다. 보통이 한 20%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김정은 시대 들어서 이제 그렇다가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죠. 예, 74.1%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김정은 시대 들어서 좀 더 이제 이런 이동통신 기기에 대한 필요성을 북한 주민들이 좀 더 느끼게 되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 휴대전화 필요성 인식을 연령대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20, 30대, 40대, 50대, 네, 예상하신 대로 2030에서 휴대전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연령대에서 이제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이제 뭐 다 과반을 넘어가는데요. 2030 요 북한 청년 세대에서 높다는 것은 결국 이제 북한의 스마트폰 뭐 리뉴얼이라던가 뭐 앱을 계속 이제 새롭게 출시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의 타겟이 주요 타겟이 북한 청년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제가 그래프는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평양에서 좀 더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이제 휴대전화 어떻게 쓸까? 어디다 쓸까? 네, 궁금들 하시죠? 네, 요건 이제 북한에 대한 완전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기서 저기서 자료를 이제 휴대전화 관련 자료만 이렇게 따와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요 자료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북한 사회변동 자료입니다. 네. 2018년, 19년도에 이제 요 설문 질문을 새롭게 넣어서 이렇게 이제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네,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네, 20대에서 일상적 교류가 좀 타 연령대보다는 높게 나타나죠. 그리고 40대에서 이제 장사 사업에서 많이 쓴다. 이제 이렇게 경제활동 인구가 가장 많은 40대, 50대에서 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가장 아래에 위치하는 그 박스에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그리고 게임 오락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이제 20대, 요 연령대에서 이제 유의미하게 잡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좀 의미 있는 비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18.4% 나왔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앱 개발이나 권장이 좀 타겟팅이 이제 20대, 30대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북한이 하드웨어죠. 예, 단말기 생산에 있어서도 나름의 국산화를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제 나름의 국산화입니다. 절대 완제품을 이제 북한에서 다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단말기 부품을 중국이나 대만에서 이제 들여와서 북한에서 최종 조립하는 그런 상태로 이제 자체 생산 비중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여기 왼쪽 사진을 보시면 2017년 노동신문인데요. 이제 평양 2418 이게 출시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조립 라인은 이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완제품만 딱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완제품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완제품을 들여와서 재조립을 한다거나 이제 부품 들여와서 조립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실제로 제가 휴대전화를 좀 본 적이 있는데 그 기회가 있어서 북한 휴대전화를 직접 이제 볼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잘 몰랐어요. 왜 제가 아이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제가 뭐, 그 수업 중에 이제 학생들한테 보여주니까 갤럭시랑 비슷하네요. 뭐 화웨이랑 비슷하네요.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어, 중국 생산품, 중국 화웨이랑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 좌측 하단 사진을 보면 이제 경공업 발전이라고 북한에서 이제 전시회 전람회를 하는데 정말 어렴풋이 이제 그 상단에 이렇게 그 황금빛 폰 위에 이제 4G가 보입니다. 예. 그래서 4G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했다. 그래서 가입자를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절대 상용화된 것도 아니고 서비스가 안정화된 수준은 아니다. 평양의 중심구역 중심으로 네, 이제 4G 서비스를 지금 막 시작했다. 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단말기로 넘어가서 보시면 뭐 북한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진달래 아리랑 평양 네, 이 시리즈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리뉴얼해 온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좀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지금 2020년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좀 새로운 기종을 출시하는 것이 좀, 뭐랄까요, 침체되었어요. 근데 2020년 이후에 막 갑자기 새 단말기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생산이 막 그러는데, 뭐, 촬영, 삼태성, 마두산, 등라도, 뭐, 의향, 소나무 이렇게 이제 여러 브랜드가 다종화되는 출세고 뭐 폴더블 폰도 나오고 뭐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도 이제 좀 저도 궁금하긴 한데 왜 갑자기 이렇게 새롭게 브랜드가 많이 늘었을까? 이게 다종화를 위한 건가? 아니면 지금 뭐 기존에 이제 진달래 뭐 아리랑 평양 이런 공급책 라인이 끊어진 건가? 그리고 다른 공급책을 찾아서 이제 브랜드를 만든 건가? 뭐 회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뭐 진달래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2023년에 노동신문에서 진달래를 만드는 이제 진달래 손전화기 생산 공장 여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뭐 어떻게 이제 인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네, 단말기를 만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지금 기존의 전통적인 브랜드의 이제 새 기종은 조금 주춤한 추세이고 이제 새로운 이제 단말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의미는 제가 좀 더 해석하는데, 조금 더 이제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으로, 코로나 이후에 또 팬데믹 이후에, 스마트폰 사용자, 가입자가 급속하게 확산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스팀슨 센터의 이제 마틴 윌리엄스 박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 팔로우하고 계시는데 가입자가 650만에서 700만까지 이제 갑자기 이제 급격하게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경공업 발전 여기 이제 전시에 나왔던 새 기기들을 보면 다양한 가격대 단말기들이 다종화되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청성도 지금 이제 사진에 나오는데 약간 마두산도 폴더블 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국 생산으로 추정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많이 증가를 했다.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네,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기기만 이제 다종화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증가했다. 네. 네, 다음으로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단말기 국산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국산화는 북한 용어인 거죠. 이제 우리 나름의 국산화 추구하는 거 그런 계속 추구하고 있는데 단말기를 채울 북한에서 지금 뭐 폰이 그렇게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와이파이로 여러 자료들을 찾거나 뭐 앱을 다운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휴대전화를 채울 컨텐츠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이 얘기를 이제 2014년도에 처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프로그램 얘기들이 북한 공식 매체에 엄청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북한은 이 프로그램 산업, 북한 말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뭐 애플리케이션이죠. 작은 투자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산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산업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세계와 경쟁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을 많이 키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진짜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내외 프로그래밍 대회를 이제 북한이 직접 개최하기도 하고 그리고 김일성대학교, 김책공대, 뭐理과대 학생들을 계속 이제 출전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대회를 많이 열기도 하고 출전도 시킨다. 예. 그리고 이제 국제대회, 포드셰프 대회, 여기 왼쪽 그 사진을 보시면 제가 오늘의 조선 기사를
찾아왔는데요. 예, 여기가 이제 코드 셰프 도전 경연을 비대면으로 이제 개최를 해서 코로나 기간에 출전하고 있는 그런 학생의 사진인 것 같아요. 예,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몇 년승을 했다. 네, 계속 그런 기사들을 많이 냅니다. 그리고 김대 학생이 뭐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실제로 기사화되지 않지만 또 나온 대회들이 있는데 뭐 러시아에 가서 예, 뭐 대회 참석을 했다, 참여를 했다, 그리고 중국에 갔다 이런 얘기들도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을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뭐 중국 대회에 참석한 친구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그냥 코딩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된대요. 그래서 3인 1조로 가서 이제 그 수학 문제를 풀듯이 그 코딩 문제를 푼대요. 그래서 열 문제를 풀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제출을 하면 그걸 이제 서버를 돌려보고 이제 채점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상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수학 문제 푸는 거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뭐 그렇게 경시대회, 네, 수학 경시대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 영재 양성을 통해서 이제 자립경제를 달성하겠다는 게 북한의 주장인 거죠. 그리고 이런 영재들을 이제 많이 이제 국제 경험을 쌓음으로써 북한 국내에 내부의 정보 기술도 당연히 향상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는 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실력 경쟁 열의를 높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보시면 뭐 전국 정보화 전람회라고 북한에서 가장 큰 IT 컨벤션 전시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완성품을 출품을 하는 거죠. 네, 완성된 앱을 출품을 하면 예를 들어서 네, 우승기, 뭐 프로그램 등록증, 메달 이런 것들을 수여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등록증이라 하면 이제 바로 이제 출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고유 번호를 바로 입력해주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왜 좋은 것인지, 이제 프로그램 등록증이 이제, 어, 그 상이 될 수 있는지, 네, 큰 부상이 될 수 있는지, 뒤에 가서 좀 더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예, 전국 정보화 성과 전람회, 네,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뭐 국제대회도 얘기하고 이제 국내 대회도 얘기하는데 결국 경쟁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전람회나 뭐 전시, 경연 이런 관련 기사들에 보면 북한 이제 노동신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막 경쟁 마당이다. 뭐 그리고 경쟁자가 없으면 자기들이 앞섰는지 뒤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경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전국 정보 성과 전람회 제가 작년이랑 올해 이제 나왔던 그런 어 이제 참가 규모 주제 이런 것들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가장 우수한 정보 기술 기업에게 포상을 줍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이런 프로그램 등록증, 뭐 메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상을 주는 거죠. 이러면서 10대 기업을 선정을 하기도 하고, 네, 이런 거 자체가 이제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기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이거는 뭐 그냥 지나가는 이제 TMI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봤을 때는 2023년에 좀 소프트웨어 부문이 좀 더 이제 강세였다면 2024년은 하드웨어 쪽으로 좀 더 옮겨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대 최우수 정보화 기술 기업 보면 2024년에 지금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새롭게 그 단말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회사들 다 이제 대거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눈에 띄고요. 그리고 조금 여기 이제 어떤 기업들이 선정이 되었나 보충 설명을 드리면 김일성종합대학교 첨단기술개발원은 이제 의료봉사체계, 뭐 화상위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드는 걸로 이제 검색이 많이 이제 언급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특화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김책공업대학교는
정보기술연구소도 여러 번 이제 10대 최우수 정보화 기술 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여기는 이제 농업정보화, 과학농사 위한 농업정보화로 특화가 된 그런 기술연구소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2023년에 이제 첫 번째로 언급된 김대 정보과학부 인공지능 기술연구소. 여기는 이제 AI 특화된 거죠. 여기서는 뭘 하냐면 음성기식, 음성인식, 문자인식, 기계 번역으로 이제 특화된 그런 연구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경쟁, 경연, 네, 전시회,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북한이 어떤 일을 했나 보시면 법제를 정비를 했습니다. 네. 과학기술인재관리법을 2023년에 채택을 해서 이제 양성을 위해서 이제 법제도가 뒷받침해줘야겠죠. 그래서 과학인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등록하고 이제 평가하고 관리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담겨 있고요. 이 법에는. 그리고 이 경쟁이라는 게 좀 더 아랫 단위로 계속 이제 확산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법에 이런 얘기가 이제 명시되어 있는데요. 모든 기관, 기업소, 모든 조직에서 이제 전시 발표회를 통해서 이제 후보군을 발굴을 해라. 네, 그런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인재들이 연구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을 보장을 한다. 그리고 성과에 대한 보상도 제공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법으로 뒷받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동통신법, 네, 뭐 2020년 제정돼서 2023년 네, 개정이 됐는데 원래는 그냥 뭐 이제 이동통신망의 현대화 그리고 이동통신의 다양화 실현하겠다. 뭐 이런 지향들이 담겨 있었는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제 개정된 2023년 법입니다. 보시면 네, 이동통신 단말기의 수리, 수매, 서비스, 이동통신 단말기 이용에서 지켜야 할 상황과 네, 서비스 중단과 관련된 조항들이 수정 보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덧붙여 드리면 수리 공사를 할 때 허가증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승인되지 않은 체계 프로그램 봉사 서비스를 금지한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허가증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걸 위반할 경우에는 3개월 이하의 무보수 노동교양 처벌에 처한다. 네, 이런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42조에 그런 문구가 보입니다. 남한 말투의 통보문. 여기 남한 말투라고 제가 써놨는데 괴뢰 말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자료 열람 및 시청,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 이용 시 몰수한다. 네. 휴대전화를 몰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우회 프로그램을 막고 이제 휴대전화나 정보통신, 이동통신을 활성화시키는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통제를 강화하는 그런 법률 조항도 같이 신설을 한 것이죠. 네. 그런 부분, 통제도 강화되었다. 이 부분이 이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고요. 네. 다음 법은요, 소프트웨어 보호법. 네. 계속 이제 개정이 되어 왔는데, 2021년에는 이제 지적 저작권을 네, 인정을 합니다. 네, 지재권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개정이 된 데는 이런 문구가 또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작권에 걸리는 개발자만이 가질 수 있음을 명시한다.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저작권이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속할 수 없다. 이런 세부 정보가 좀 보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사에서 이제 찾으면 이제 저작권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저작권 보호하는 것이 결국 개발을 장려하고 투자를 늘릴 수 있고, 그리고 신기술 개발의 환경과 조건을 담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첨단 산업을 더 많이 창설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과 법률적 환경이 된다. 네, 이런 문구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개발자 내지는 투자자의 이익을 지재권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만드는 것이 나라에서 이제 탑다운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이제 국가 주도형 프로젝트가 존재하긴 하는데 민간 개발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제 민간 투자자가 시장 조사를 하고 그리고 앱 기획을 하고 또 개발자를 고용해서 앱 개발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국가 승인, 네. 앱을 출시하기 전에 이제 국가 승인을 받는데 여기 이 단계에서는 뭐 최신성, 품질감독부, 국어사정위원회, 이제 맞춤법 틀리면 안 되고 뭐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막 산업미술 지도부, 그러니까 너무 막 선전적이거나 뭐 잔인한 장면이 포함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다 이제 걸러내고, 네. 어, 출판물 고유 번호, 아까 제가 이제 프로그램 등록증 언급해 드렸는데, 요 번호를 획득을 합니다. 근데 이 획득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또 당연히 이제 뇌물도 보여야 되고, 네, 아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단계를 거쳐서 이제 광고지를 제작을 하면, 그 앱 출시할 때 이제 수익의 30% 정도는 이제 그 국가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이제 그 시장에서 얻은 획득한 이윤을 같이 누리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국가와 민간의 위기적 공생이다. 왜냐하면 공생은 공생인데 이제 위기가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국가는 국가가 승인 안 해줄 수 있잖아요. 네. 이게 뭐 어떤 구실을 대서라도 이제 안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허가권을 갖고 있는 거죠. 라이센스를 갖고 있고, 그리고 유통하는 데 있어서 이제 또 수익의 30%를 또 얻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장 진입을 국가가 규제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 국가 민간 그리고 뭐 계획과 어, 시장의 관계가 이제 위계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민간의 앱 개발의 그런 자율성을 허용하는 그런 면도 있는 반면에 이제 허가 유통을 이제 관련 국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북한의 앱 개발이 결국 이제 어느 한쪽이 아니라 국가 민간의 상호 부합적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것이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건설도 비슷합니다. 예. 돈주가 이제 먼저 발의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국가에서 시군위원회에서 먼저 이제 돈주에게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발의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어, 그리고 제가 뭐 앞서 다 이런 부분들 앞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국가가 예전에는 공급자였죠. 근데 이제 더 이상 공급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자로서 민간 기업 활동을 이제 촉진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민간 개발을 허용을 하지만 사회주의 미분 양속 네, 그런 구실을 내세워서 이제 뭐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는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규제 환경 이런 이제 어,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경쟁이나 보상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산업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지만 국가가 이제 시장 진입과 퇴출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은 결국 부패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후견 피후견 관계가 중요하고 네, 그 정보 기관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네. 이런 부분, 이런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게 갑자기 뭐 김정은 그러니까 앱 개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와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가 그 경제 조치가 기업 스스로에게 이제 원자재들을 조달을 하고, 네, 그런 자율성을 부여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생산한 제품에 대한 가격도 자체로 결정을 할 수 있고, 제품의 판로도 선택할 수 있고, 네. 이제 판매 후에 이윤을 다시 R&D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부여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뭐 자율성의 학대로 볼 수가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물자를 좀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그런 책임성도 함께 강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앱 개발 과정에서도 이제 국가와 시장의 그런 조응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이것이 지금 아주 최근 얘기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최근에는 이제 또 북한의 예, 국가의 이제 중앙 재집권화가 좀 더 강화되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계획 경제가 좀 더 강화되고 있다. 다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는 어 그 협동 농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다른 회의에 다녀와서 이제 귀동냥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양곡 유통에 있어서 이제 공식 통로와 비공식 통로가 존재를 했는데 점점 이제 국가 공식 통로로 국가 수매량이 증가하고 있고 이제 비공식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아마 이제 전 분야에 모두 적용되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앱 생산 구조만 얘기를 한다면 이제 예전 한 2020년 이전에는 이제 국가와 민간이 다 공존을 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가가 시장에 의존을 해서 시장에서 생산되는 그 잉여를 그 민간과 나눠 가지는 그런 구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장을 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가장 큰 축을 담당하는 부분이 이제 앱스토어의 진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은 경제정보기술사라는 그런 북한의 IT 기업이죠. 네. 어, 2017년 기준 창설된 지 몇 년 안 되는 기업소라고 하는데요. 한 2015년 정도 창설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전국 정보화 성과 전람회 여기서도 이제 10대 최우수 정보 기업이다 이렇게 다수 선정이 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기사에서 근로자들과 뭐 청소년 학생들에게 뭐 풍부한 지식을 주고 상식을 준다, 문화정서 생활에 이바지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사문이 원래 이제 그 종합 열람기가 아니라 이제 도서 열람기, 이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 이북으로 시작을 했고 2017년도부터 뭐 음성 도서 기능 그리고 전자책 기능이 대폭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같은 해 4.0 버전에서는 종합 열람기로 업그레이드입니다. 종합 열람기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앱스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19년에서 이제 컴퓨터망, 인조통신망을 통해서 인앱 결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2019년에는 이미 구입한 앱을 이송할 수도 있다. 네, 그런 기능이 또 추가가 되고요. 그래서 앱스토어 접근성이 점점 이제 올라가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대표적 앱 개발 기업이 어디냐 했을 때 이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전율을 다 이제 잡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고요. 네. 그리고 그 북한에서 오프라인 앱스토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교류소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어떤 이제 상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제 음료수를 팔면서 이제 벽에는 이제 다른 한켠에서는 이제 앱도 팔고 뭐 이제 노트북이나 그런 관련 기기들, USB 이런 기기들을 파는 그런 이제 어, 상점인 것이죠. 그런 물리적인 장소로 존재를 해왔다면,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제 게임 앱 그런 광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게임 앱을 가장 많이
구매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나의 길동무 말씀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 앱스토어가 이제 온라인화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앱을 먼저 이제 다운받아 놓고 이제 이 앱을 이제 오픈을 하려면 그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바일 결제를 이제 온라인화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나이길동무 4.3 버전 앱 일부를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앱은 네, 무슨 앱일까요? 네. 사실 이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평양타임즈 2022년 보도에 따르면 이제 2021년이죠. 지난해 1위 이용 앱은 네, 뭘까요? 네. 길동무 3.1, 네, 내비게이션 앱이라고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이 가장 이용률이 높다. 이렇게 보도가 한 차례 났었는데요. 그 보도 외에는 이제 다른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북한 공식 매체에 등장한 앱 보도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제 기사 건수입니다. 이것은 이제 앱 건수가 아니라 기사 건수인데요. 어, 가장 이제 언급 빈도가 높은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분야인가 봤을 때, 네. 첫 번째, 1위가 교육지능 개발, 그리고 2위가 의료 건강관리, 그리고 3위가 농업 기상,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게임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앱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 북한이 권장하는 앱은 이 순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공식 매체 보도가 되게 이렇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새로운 앱이 출시가 됐다 내지는 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다, 네, 버전업을 했다 이런 것들을 뭐 소개를 하면서 네, 뭐 기업서 소개도 하고 이 앱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가, 네, 그런 부분도 이제 같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어떤 목적으로 이제 출시가 됐고, 뭐, 이 앱들이 얼마나 인기를 끌고 있는지, 호평을 받고 있는지, 뭐 그런 이제 언급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 봤을 때, 북한 당국이 나서서, 네, 이 앱 좀 사용하세요.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지능 개발, 뭐, 의료, 농업기상 순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제 연도로 봤을 때 이제 2019년에서 2020년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보도 빈도가 가장 높은데요. 이 부분은 이제 높은 이유를 봤을 때 이제 그만큼 북한이 어려웠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2016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고강도 대북 제재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19년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 노딜 이후에 이제 자력갱생을 강조하게 됐죠. 그리고 2020년에는 이제 제재 버티기 전략으로 정면 돌파를 이제 선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2021년에는 이제 자력갱생 노선 견지를 하면서 제재 봉쇄 상황에서 이제 내핍 북한 주민이 이제 내핍을 수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북한이 이제 경제난 이후에 무상 의료, 무상 치료가 이제 없어졌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으로 넘어왔죠. 네, 시장화되고 이제 개인 가정으로도 넘어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상황이 겹치면서 지금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교육과 의료 이 두 분야가 이제 북한의 돌봄이면서 이렇게 국- 국가 사회보장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자체로 좀 해결을 하라, 이렇게 북한 주민들에게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 아닌가. 네. 그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앱 보도 내용을 이제 잠깐 살펴보면 이 부분은 이제 가장 보도 빈도가 이제 많으면서 버전 업데이트가 많이 된 그런 앱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교육 앱으로는 물론 이제 다목적 학습 지원 프로그램.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보지 않아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참고서 기능도 하면서 이제 혼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앱인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이제 사전과 뭐 영어 외국어 학습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총망라된 그런
학습 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딱 이렇게 설명만 들었을 때는 이게 어떻게 이제 구동이 되는지 이렇게 완전하게 파악을 할 수 없는데 대강 이제 그런 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지능 개발, 뭐 명의원도 이제 질병 진단을 하고 치료법을 제공하는 그런 정보성 앱이고 네. 이 활력 앱은 좀 다릅니다. 이제 센서가 달려 있어서 혈압과 맥박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앱이고 이제 농업재난, 네, 이거는 이제 농업 관련 과학 기술을 열람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농업 기상, 네, 뭐 일기예보 해주는 그런 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앱을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네, 제가 이제 최근에 나온 탈북민에게 물어봤는데 이런 앱들이 있느냐 근데 자기가 써본 적은 없지만 최우등생의 벗, 네, 요 어플이 나오기 전에 이게 북한에서 이제 모든 학생들이 보는 참고서 이름이래요. 네, 최우등생의 벗이라는 참고서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따와서 이제 앱으로 만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앱을 선전을 할 때 이제 뭐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공부할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 자체로 복습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팬데믹 얘기입니다. 방학이 연장된 속에서 인기가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이런 교육 앱이 있고 여기서 이제 뭐 교재 참고서, 뭐 내장 그런 것들이 내장돼 있고 뭐 학부모가 이제 학생들에게 모의고사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기능이 이제 탑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영어의 별, 네. 이거는 이제 인식 기술 AI가 들어있어서 이제 뭐 발음을 교정해 준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 있고 뭐 신비한 별,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증강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휴대전화로 보면 좀 사이즈가 작으니까 이제 프로젝터로 띄워서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이제 도형들을 네, 그런 부분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앱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자랑별에는 이제 뭐 영상을 볼 수 있다, 뭐 이미지를 이제 합성할 수 있다, 뭐 이런 기능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빨리 넘어가면 이런 부분들 뭐 지능 두뇌 관련, 네, 뭐 지능 개발용 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약간 유의적 구성, 이제 게임과 에듀케이션, 게이미피케이션 기능을 이제 탑재하고 있다. 좀 지능 두뇌를 이제 단련을 하는데 좀 게임적 요소를 가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육아 앱들, 뭐 보육 앱들, 부모들이 이제 자녀에 대한 학습을 방조할 수 있다. 네, 그런 부분들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네, 이건 명의원인데요. 네, 그거는 이제 뭐 계속 이제 특별한 진단이나 뭐 설비나 의료 기재 도움 없이 자체로 진단 치료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북한 공식 매체에서. 그리고 그런 거죠. 이제 질병을 이제 자가 진단을 할 때, 아, 내가 배가 어디가 아프다 할 때 이제 나는 무슨 병이고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가. 그런 질병 진단과 치료법을 동시에 제공을 하는 그런 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앱은 이제 활력 앱인데 센서가 있어서 이제 혈압 맥박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네, 그런 부분들. 네, 그리고 농업 앱이 이제 3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런 부분 뭐 실시간으로 이제 농업 과학 기술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이것도 사실 정보 제공성 그런 앱이죠. 그리고 뭐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제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먼거리 영농 문답 기능을 탑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제 실제 상용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 퀘스천 마크가 찍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정리를 해서 어, 북한이 이렇게 앱을 개발하는 구조와 또 이런 앱들을 이제 권장하는 함의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현대 근대 권력은 이제 죽이는 권력이 아니라 살리는 권력 그런 통치성을 발휘한다. 오프커가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이제 자기 기술을 만들어내는 그런 권력을 발휘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인을 자율성과 책임, 선택을 통해서 주체를 형성하는 그런 정치적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자기 기술, 자기 돌봄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신자유주의
역사적 맥락과 묶여서 많이 이제 논의가 되어 왔는데요. 근데 중국의 경우에서는 이제 서구가 신자유주의 전환이 이제 자본과 계급 중심으로 이제 전환이 됐다면 중국은 당 국가가 주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신자유주의적 자기 기술, 네, 주체화를 이제 국가가 주도해서 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북한에서 함의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뭐 완전히 중국과 북한을 동일선상에서 논의하기는 어렵지만 중국은 이제 세계 경제에 편입하면서 이제 신자유주의 전환을 이룬 것이지만 북한은 오히려 이제 대외적 고립화 상황에서 좀 더 이제 자력 갱생적인 주체를 만드는 네, 그런 방향으로 그런 맥락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제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저희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8시인데 네, 이제 슬슬 마무리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이제 다 나왔던 얘기들이라 이제 빨리빨리 넘기면 결국 북한이 삼중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그런 기업과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을 네, 경쟁 보상 시스템을 통해서 유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기업 운영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부여를 했다. 그리고 지재권 보호를 통해서 그런 물질적 인센티브까지 이제 보호를 함으로써 생산성 증대를 꽤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국가가 이제 허가 유통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제 좀 시장 경제적 자율성과 이제 사회주의 지배가 공존하고 있다, 공존 공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 돌봄의 주체화로 넘어가면 이제 많은 다른 이제 포스트 사회주의 이행기 국가에서 사회보장에서 이제 국가가 호태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 중앙 집권화됐던 것들이 분권화되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뭐 러시아 동유럽 사례 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북한에서도 그 경제난 이후에 이제 그런 사회보장에서 공적 서비스가 호태 내지는 공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뇌물 제공으로 이제 기본 수준의 서비스를 영위하거나 이제 돌봄의 상품화나 뭐 시장화 이런 현상들이 포착이 되는데 이제 북한 당국으로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어, 공적 영역으로 재흡수하려는 그런 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돌봄이나 사회보장의 재중앙 집권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자기 돌봄의 기술을 전파하는 것을 네,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팬데믹 기간에 한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런 과정도 사실 이제 어, 돈 내고 사라는 것이죠. 이제 유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무상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북한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향후 전망을 말씀을 드리면 북러 IT 전시회가 지난달 말에 평양에서 개최가 됐다고 합니다. 지난 그 주제는 이제 뭐 정보기술 및 디지털 발전 협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보기술 제품 전시회 뒤에 이제 2024가 붙었어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 뭐 2025가 될 수 있고 2026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사진들을 봤는데 통신기기, 그 결제 시스템, 농업용 드론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군사 외에 뭐 의료, 교육, 농업 이제 협력이 보다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언급 순위에도 나왔듯이 의료 부분, 뭐 교육 부분, 농업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 북한의 니즈잖아요. 북한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북러 밀착과 함께 좀 더 이제 북러 협력 강화되면서 북한의 니즈를 러시아가 채워주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따 Q&A 시간이나 좀
어, 추후에 좀 더 보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른 한편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북한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음성 인식, 뭐 얼굴 인식 이런 기능 이제 많이 추구하고 있다, 발달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 사례를 보면 예전에 제가 이제 2006년에서 9년 사이에 이제 중국에서 석사 과정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음성인식, 얼굴인식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입국할 때 이제 내가 목소리를 내면 내가 범죄자인지 아닌지 중국 정부가 알아볼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괴담인지 사실인지 진실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좀 돌았었는데 이게 진짜 실제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10년 전에, 20년 전에는 그 정도의 기술이었다면 지금은 네, 좀 더 이제 기술 발달과 함께 IT 기술과 감시 시스템이 결합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국에서 이제 사회신용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개인의 사회신용의 점수를 매겨서 이제 보상과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출이 안 나오게 신용 점수가 낮으면 대출 받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 디지털 기술과 활용이 돼서 이제 어, 알고리즘 거버넌스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암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도 아직 이런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아주 초기 단계겠죠. 이런 얼굴 인식이라는가 음성 인식 수준이라면 이제 향후에 좀 더 발전되었을 때는 이제 IT 기술과 네, 그런 감시 시스템이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요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네, 발표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